네, 주불리 안보 특강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으시니까 네. 크로마키 배경이 딱 깔리는데 더 멋있는데요? 네. 군중이 함께 지금 저 국회 앞에 모여 있는 같이 있네요. 우리 민주 네, 시민이 네, 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요. 이거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방금 전에 민주당에서 만든 영상 지난 3년간 딱 돌아보니까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저런 놈하고 정말 더 갔다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정말 저랬지. 이제 네. 확실하게 심판해야지. 그런 생각 드네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당선인 때부터 이를 갈았죠. 첫 번째 한 것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저는 분노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휴일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집에서 보고 있다가 한또 분노스러워서 바로 택시로 와서 국회 와서 2시간 정도 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부당한 8가지 사항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 안 되겠다. 추락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하고 3년간 절치부심해 왔네요. 네. 저 미친 자가 청와대 용산으로 옮기면서 들어간 비용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수조 원이 되죠. 수조 원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손해본 비용까지 다 따지면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다른 거 막 파생된 것까지 다 따지면. 왜냐하면 당장 용산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용산 공원이 지금 반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개발이. 왜냐하면 거기 이제 미군 신기지, 잔류기지를 만들게 돼 있는데 대통령실 바로 옆이니까 이전을 해야 나머지 시설을 그리였는데 그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그것이 용산 반환도 늦어지고 기지 이전도 늦어지고 개발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용산 개발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드론 택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개발도 늦어지고요. 서울 개발도 늦어지고. 그러네요. 이런 천문학적인 이런 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딱 돌아보면은 공과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참 인정하기 싫지만 네. 어찌됐든 이승만은 건국을 했고 박정희는 또 산업화를 앞당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독재라든지 이런 과가 있지만 윤석열은 공과에서 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윤석열 공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건 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네. 나 살다 이런 놈을 처음 봐요. 대체로 보면 한 9개 잘못해도 하나 정도는 잘한 게 있거든요. 네네. 윤석열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완전 국민이 속은 거죠. 그럼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또 진짜 속은 겁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후퇴했습니까? 네. 지난 3년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울컥해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먼저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때도 그 스로건이 작년 이맘때였죠.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다 첫 번째.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 만들겠다. 그것이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지킬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오늘 달렸습니다. 네. 이번 유세 기간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 하나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유세 기간에 사실 저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예천 네, 유세를 갔었어요. 한천면이었는데 3년 전에 대선 때도 그 지역을 갔었는데 그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하나같이 연세 드신 분들도 저를 반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제는 고향에서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해 주시면서
이쪽 발전이 너무 안 됐다. 빨간당 위주로 찍다 보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3년 전에 제가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렇게 갔을 때 노점상을 하시는 연세 드신 분이셨는데 3년 전에 이재명 후보의 팜프렛 예. 그 대선 때 팜프렛을 아직도 복원하고 있으면서 맨날 그 집에서 그거 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도 한 컷에 이래 놓고 3년 전 팜프렛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를 만나더니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신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요. 이번에 달라지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고 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예비역 장성 90명이 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이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도 동참을 했던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고 네. 지지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총장이라든가 장군들도 예. 사실 내란 앞에 비상계엄에 동조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안보를 가장 등한시하고 안보 폭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도 들어왔고 지지선언도 해주고 한 것이죠. 그만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참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고 특히 안보 분야에 너무 많은 안보를 무너뜨렸죠. 특히 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 건물 뺏어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군을 계엄군으로 이용을 해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들이 대단히 분노를 하고 있고 결국은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에서 이재명 후보도 지지하고 또 캠프에도 뭐 엄청 많이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단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어떤 걸 많이 말씀하시던가요? 새로운 바라는 것은 이제 내란을 시대 정신처럼 완전히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무너지는 헌정 질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요. 그다음 이제 군의 그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에 대한 신뢰와 사기를 좀 높여달라. 그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주문이었죠. 네. 어제가 이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는데 네. 최고위원님은 뭐 108배를 네. 하셨더라고요. 제가 불교 선대 본부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불교 선대 본부장 선대 본부에 있는 김영배 의원, 뭐 우리 민병덕, 이수진 의원 등 하고 거기 위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조계종 조계사에 가서 정성을 다하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아침에 108배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와주셨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릇된 것을 파사 현정 정신은 불교에도 있는데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르게 나아가자. 예. 지금 그러한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108배 행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또 불자들 1080분인가 네. 지지 선언도 했더라고요. 네. 1080분. 불교에서 108번뇌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많은 번뇌가 있는데 그래서 108, 180 이런 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 180인의 지지선언도 이끌어내고 그분들도 지지선언을 해주시고 또 불교 종단별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해줬습니다. 특히 예. 이번에 저는 김혜경 여사 배우자의 공이 많이 크다고 봐요. 예. 그분은 조용한 유세를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주로 종교 분야를 담당해서 거의 모든 큰 사찰은 다 다니신 것 같아요. 조용히.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뵀던 큰 스님들도 하나같이 보수였던 분들도 마음을 내서 많이 바꾸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투표율이 22.9%인데요.
대구가 28.7로 제일 높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낮았으니까 당연히 본 투표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대구가 28, 강원 23.2 이번에 이제 동부 지역 많이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정도 투표율이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추이를 아침에 쭉 분석을 해봤는데 이 정도면 한 75% 이상 나올 것 같은 전체 투표율이라고요? 예. 네. 그럼 상당한 투표율이 높은 것 같고 이것은 우리 민주당 지지 이재명 후보 지지도 응집이 되지만은 또 저쪽 보수 쪽도 응집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꼭 좀 투표장으로 나아가서 80% 이상 투표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그 점심시간인데 오늘 8시까지 또 투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꼭 확인을 해줘서 새로운 정부, 좋은 정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율 80% 넘으면 참 좋겠죠. 네. 득표율은 얼마나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뭐 예단하기가 지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거 사실은 뭐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3표가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내 하나 안 해도 되겠지, 대세에는 큰 영향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이고요. 투표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투표로 해주십시오. 이번 투표는 특히 내란세를 응징하는 그런 투표라는 성격을 전 갖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인이 나임을 국민임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사실 투표 결과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워낙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대를 갖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진짜 제대로 다 모일까 이런 걱정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 큰 걱정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전 아니었습니까? 네. 워낙 유력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탄 유리도 만들어서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행히 오늘까지 큰 사고 없이 오게 돼서 매우 감사합니다만은 혹시 그 안에 이렇게 유세 이렇게 현장 다니고 그러면서 좀 아찔했던 순간 같은 거 있으셨나요? 네, 그런 순간은 많았죠. 사실은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경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고 또 우리 당 내에서도 테러 방지 TF들이 구성이 돼서 특히 이모선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기여를 많이 했어요. 예. 그분이 아주 전문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경찰들과 같이 1지대, 2지대 해서 저 건물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유세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고층 건물에도 다 일일이 경찰들을 나중에 배치하고 또 거리도 이재명 후보로부터 한 30건총 유효 사거리인 30m 이상 이격을 하면서 아주 철통 테러 방지 노력을 해주셔서 이번에 다행히 진짜로 이재명 후보가 안전하셨고요. 또 많은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후보 안전을 걱정하셔서 오실 때 저 보시면 화면에도 보시면 파란 풍선. 예. 풍선 혹시 저격수가 할 때 저걸 띄우면은 교란되잖아요. 예. 풍선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난번에 또 윤석열 탄핵할 때는 뭡니까 저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면 이번에는 전부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란 풍선을 들고 나와주시고 이재명 후보하고 스킨십을 하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방탄 유리 밖으로 나오시면 들어가라고 막 소리치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죠. 예. 네. 이제 오늘 투표 8시에 마감하고 출구조사 발표되면 사실상 이제 대통령 확정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워낙 지금까지 출구조사가 정확했으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개표가 다 마감이 되고 최종적으로 선관위에서 확정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지난번 문재인 되죠. 대통령 때는 아침 한 8시인가 됐어요. 네. 그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경호는 어떻게 되나요? 당선 유력부터 최종 발표 전까지. 최종 발표 전까지는 지금처럼 경호를 그 후보자로서의 경호를 제공을 받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선이 선관위에서 최종 확인을 하면은 그때부터 대통령 경호 체계로 완전히 더 돌아가서 뭐 경호 구역도 설정이 되고요. 더 강화된 경호가 시작이 됩니다. 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보니까 선거 끝난 다음 날 오전 8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8시 9분에 선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확정하면서 임기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아마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취임식은 이제 국회에서 하겠죠? 국회에서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야외보다는 로텐도홀 전에 보니까 했던데 그때 했던데 시간이 별로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다 그냥 하루 만에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임명 또 인사해야 되잖아요. 네, 네. 어제인가 일단 총리, 비서실장, 수석 인선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총리하고 비서실장 인선을 빨리 해야 나머지 강요 인선부터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최종 확정되면 이제 바로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통상 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행위입니다. 바로 정군 지휘관들 또는 지휘관에 전화해서 정군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경계태에서 정확히 하라 이렇게 임무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혹시 총리 가시는 건 아니죠? 아니, 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오신 김에 총리 물망에 지금 누구누구 좀 얘기가 나옵니까? 그건 전혀 저도 모르고 에이, 들으셨으면서 최고위원님이신데. 아닙니다. 전혀 그런.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거를 논의할 때는 아니고요. 예. 만약 내일이면 제가 좀 할 텐데. 발표나면 저도 알거든요. 네. 올리아님, 김병주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종근님 국방부 장관 되셔야죠. 중차대한 임무 하셔야죠. 내란 잔존 세력들 책임 묻고 억울한 장교들 원상 복귀시키셔야죠. 현찬이 투님,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국방장관님, 대리성님, 병주 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덕남님 국방부 장관 나오셨네.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국방부 장관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그쪽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시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새로 국방장관이 임명이 되면 어떤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내란 종식이 지금 시대적인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아직 내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내란 조사를 해서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고 군의 사기가 실추됐기 때문에 거기 핵심 요원들만 핀셋처럼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 세력들을 나머지 우리 장병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명예를 좀 회복해 주면서 또 군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해요. 저 국방부 장관은 군을 대신해서 국민들께 그런 걸 알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장병 복지든 뭐 강군으로 가는 길은 그 다음 순위라고 보여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 12.12 사태 때 보면 한화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자들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지금도 군에 그렇게 한화회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저기는 있습니까? 지금 뭐 그런 사조직은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소 관계로 이번에 예를 들면 김용현이가 용현파라고 일명 그렇게 되는 세력들은 있잖아요. 중앙고 출신과 자신의 근무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중요 직책에 보내서 계엄군으로 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이 있는지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 제가 군에 있을 때는 하나의 숙청 이후, 하나의 척결 이후에 그 알짜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는데. 알짜회. 그것도 이제
불이익을 많이 줘서 허지부지 돼서 없어졌고요. 근데 이번 12선 내란을 겪으면서 보니까 그런 사조직보다는 어떤 친소관계에 의한 사조직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구축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김용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윤석열 친위 부대처럼 그런 세력들은 조사를 해서 예. 핀세트처럼 뽑아내야 되겠죠. 네. 이번에 최근에 보면 이제 윤석열이가 비화폰을 탄핵된 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었고 또 네. 막 지금 삭제한 정황도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지금 비아폰이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인데 그걸 또 그걸 확보하는데도 어려웠잖아요. 하드라든가 그런 걸 어려웠는데 거기 보면은 그것만 조사를 제대로 했어도 아마 이것이 실체가 밝혀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비아폰은 김건희도 썼다고 하고 예. 또 노상원 민간인도 네. 지급을 해서 썼고 그리고 또 문제가 터지자 제일 먼저 비아폰에 대한 그 제거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 그런 것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걸 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아폰은 12월 7일 날 보니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거하도록 이렇게 임무를 줬던 것이 12월 6일 날 제가 특전사 가서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때 홍장원이가 또 증언을 했고 그러니까 12월 7일 날은 12월 6일 날은 홍장원하고 서울 김봉식 경찰청장 윤석열 걸 원격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소거한 것 같고 12월 7일 날은 경호차장을 시켜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것도 자료를 소거하려고 원격으로 했는데 증거 인멸이 우려돼서 그 실무자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다 이런 연관관계가 비아폰에 거의 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군도 군인데요. 경호처도 이번에 보면 이제 윤석열 체포할 때 완전히 막 갈라지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당장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경호 잘해야 되는데 경호처는 지금 문제 없을까요? 경호처도 위에는 예를 들어 김성훈이라든가 윤석열 세력들이 전 있다고 봅니다. 예. 김용현이가 사실은 경호처장을 오래 했잖아요. 2년 이상.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을 잘 조사해서 거기도 이제 핀세트처럼 딱 뽑아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단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했던 경호원들은 저는 뭐 그대로 이렇게 신뢰해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핀셋이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조사조차도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사는 고사하고 예. 네, 조사부터 시작을 하고 자체 조사를 해서 자체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또 나오거든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정확히 알잖아요. 제가 예. 누구 판지 뭐 한 걸 아는데 그런 조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 그런 의혹이 짙어지면은 이제 수사로 전환해서 그런데 관여했던 사람은 처벌까지 가야 되겠죠. 네. 지금 그 지기현 판사가 김용현 내란 재판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참 그 친구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대법관을 너무 많이 늘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대법관 증원만 지금 공약으로 약속을 했는데 사법개혁도 정말 이번에 반드시 해내야죠. 해야죠. 저는 이제 당선되시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은 한 두세 달이 고비라고 봅니다. 예. 한 세 달 동안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부터 해서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초기에 그런 걸 못하면은 나중엔 동력을 잃고 그렇잖아요. 또 내년 6월이 또 지자체 선거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철 되면 또 이 미온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은 국회가 이제 거부권 행사할 일이
거의 없죠. 없어졌잖아요. 미리 뭐 서로 조율을 잘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도 네. 상법 개정안 이제 거부권 행사할 사람 없으니까 바로 올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민생에 관련된 법안, 개혁 법안, 또 특검 관련 법안은 신속히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재명 후보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이니까 추경부터 빨리 한 35조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이제 민생에 그 피가 돌아가듯이 예. 이렇게 민생의 활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조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정말 인사가 만사지요. 윤석열은 맨 처음에 인사할 때부터 틀려먹은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보셨을 때 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인사권이니까 네. 그냥 김병주 최고님 보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께서는 친소 관계로는 인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공정하게. 왜냐하면 당 대표 시절에도 예를 들면 주요 당직을 줄 때 본인이 생각했던 인원이 있어서 이 인원 이 보직에 좀 어떡하냐 했을 때 최고위원들 중에 누구 반대하면은 또 합당하면 금방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항상 또 당원들을 또 많이 생각해요. 예.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인사는 아주 공명정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남양주시에 와서 연설하실 때 예. 인사 기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3가지 기준을 얘기했는데 예. 하나는 국민께 충직해야 된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보다는 국민과 국가에 국민께 충직한 사람.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있어야 성과를 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청년 결백해야 된다. 이 3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가 아주 잘 제시했다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보십시오. 국민께 충직한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예. 윤석열께 코드를 맞추는 주로 윤석열 코드 인사 위주로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한동훈인가 네.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충성심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능력은 별로 고려가 하지 않으니까. 예. 능력보다도 내 친구가 아닌가. 친소관계.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뭐 검사 출신, 예. 뭐 서울법대, 중앙고, 뭐 맨 이런. 처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그 사람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네, 그 네. 친구 가지고. 네, 그러니까 친구, 뭐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실제 능력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 얘기한 것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재풀을 전 국민 속에서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께 충직한가, 능력 있는 사람, 청년 결백. 네, 네. 정말 딱 이게 네. 최고의 인사 기준이죠. 네, 그렇죠. 예. 청년 결백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공직자로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하여튼지 인사 딱 하는 걸 보고 야 그래 역시 이재명이야. 네.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되겠네. 네. 이런 생각 갖게 되지 그럼 않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대통령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거든요. 인사를 잘해서 그 시스템적으로 각 부처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 캡틴님, 난 병주형 보면 키 작은 이수신이야. 과찬입니다. 아, 참 칭찬은 칭찬인데 이수신 장군은 해군 아닙니까? 육군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삼도 수군 다 통제하고 네. 그때는 육해군 공군은 없고 육해군 의미가 좀 없죠. 네, 그땐 조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있긴 했는데 해군 사령관도 그 바닷가에 있는 군 있지 않습니까? 예. 군을 다 다스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해군이라 해봐야 멀리 해안까지 못 가고 근해에 배를 떼서 작전을 해도 육군 땅에서 하는 병사와 해전과 같이 연관해서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저기 함경도 시작을 육군으로 시작을 했어요. 함경도 쪽에서 그러셨습니까? 시작하시다가 이제 유성룡의 청거로 나중에 그 전라 자수사로 한 5계급인가 승진해서 왔던 거죠. 육군에서 시작을 하셔서 해군으로 끝나셨는데 지금도 이제 농담 삼아 육군에서는 육군이라 장군이라고 하고 해군에서는 제독이라고. 장군이라고 안 하고 장군을 제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제독이라고 하고 그다음 해병에서는 해병이시다. 서로 그렇게 하죠. 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군요. 우스갯소리 중에 특히 저기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군화 형태가 해병대에 군화밥이 따라서 해병대 장교들은 해군이다, 해병이다. 해병이다. 원래 해병대 군화는 셈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랑 비슷해요. 네, 그런 식이었나요? 네. 그래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니까 서로 이제 자군회 이런 걸로 하는데 저는 사실 이순신 장군을 원체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늘 따르려고 했던 우상 영웅이죠, 저의. 예. 김종희님, 오늘은 두 분 모두 여유 있어 보이십니다. 티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그동안 참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물론 오늘도 뭐 염려하고 그러시는 그럼요. 분들이 많고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시사 프로를 진행하니까 혹시라도 저는 뭘 좀 더 아나 해가지고 어제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네. 그래서 아이고 염려 마세요, 그랬는데 그래도 뭐 마지막까지. 그럼요. 선거는 진짜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변 분들 얘기해서 투표하도록 독려하고 해야 됩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첫날은 기록을 세웠는데 둘째 날은 지난번보다 조금 빠졌어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마 평일에 하다 보니까 첫날은 이제 투표를 3년 동안 기다려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내란을 겪으면서 아주 그 내란에 대한 분노했던 표심들이 갔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휴일이 끼어서 다행이었는데 이번 휴일 없이 평일 하다 보니까 좀 제한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은 또 휴일이 그 휴일이니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텐데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절박합니다.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어제 마지막 유세 장면도 참 좋았고 마지막 애국가 부르는 거 다들 아주 울컥했는데 어제 마지막 유세 김문수 후보가 제주도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약간 불쾌함을 넘어서서 분노도 좀 치밀었습니다. 그렇죠. 실제. 4.3 폭동이다, 공산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낯으로 가가지고 참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 유족이 그러면 사과를 먼저 해라.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본인이 청문회 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4.3은 공산당의 폭동이다, 뭐 남노당 폭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럼 당연히 그게 규정이 잘못됐으면은 사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후보로서 태도를 바꾸고 하면은 사실 4.3 거기 가서는 유족께 또 희생자분들께 사죄 드리고 참배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유족들이 사죄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아무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또 유세하고 하니까 서로 이율배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참 우리 상식을 벗어나 있는 분이죠. 정말 그런 자가 대통령 후보는 그냥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자격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불리 안보특강 지금까지 제가 모시고 이렇게 진행한 중에 제일 마음 편하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아직 좀 꼭 투표해 주십시오. 근데 다음 주에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뵐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뵐 수 있죠. 이제 더 열심히 제가 어지간하면 백운기의 정어리 TV 안보특강은 왜냐하면 시청자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꼭 나왔거든요. 진짜 불효불급한 경우 한두 번 빼고는
다음 주도 아니 또 다음 주에는 또 청문회 준비를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그건 아무튼 뭐 아니고요. 그래도 많은 우리 정의위원들께서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히 김병주 최고위원님 좋아서가 아니고 네, 그동안 보여주셨던 네. 철저한 안보관 그리고 또 능력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이제 오늘 밤 8시면은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다음 주에는 새봄 나라에서 네, 새로운 우리 새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그러니까요. 할 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내일은 진짜 새로운 나라에서 살고 예.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나라가 아니면은 먼저 압수수색부터 받을 거예요. 특전사령관 회유에 따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투표하는 날인데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네, 네. 예. 이번 대선은 알다시피 조기 대선이고 대선 성격 자체가 내란 세력을 응징하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 응징은 투표로서 하는 것이고요. 투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지금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투표로서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투표장으로 꼭 나가셔서 해 주시고요. 주변 또 친지나 친구들, 지인들께 전화하셔갖고 투표하셨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투표 안 했다 그러면은 투표장에 가서 하도록 이렇게 좀 권유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1, 2, 3 작전은 유효합니다. 1, 2, 3 작전. 그러니까 1, 2, 3 작전도 유효하고 주변 분들에게 투표장으로 꼭 세 분께 전화해서 오늘 1, 2, 3 작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분께 전화해서 투표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 하신 분 세 분께 투표 권유하는 작전입니다. 투표 권유 좀 해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김규호님. 백운기 앵커님은 정의위원들의 마음을 살리셨고 김병주 의원님은 우리 군의 마음을 살리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정말 멋진 말인데요. 김규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병주 최고위원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잘 마무리하고 새봄 나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블리 안보특강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